강사이신 행정대학원 권수일 행정실장님께서 청탁금지법과 행정강령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대입니다.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교수님 베테랑이신데 제가 감히 어떻게 우선 저는 청렴을 실천하는 남자 청신남 행정대학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수일입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가족이 되신 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비해서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바깥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그것도 교육자가 아닌 피교육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벌써부터 힘드시죠? 교육받기 싫으시죠? 제가 오늘 청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할까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도 잘못 끼워지고 전체 엉망이 됩니다. 부정부패에 연루된 각종 대형 비리 사건을 보면 모든 게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작은 것에서. 커피 한 잔 정도야 괜찮겠지. 식사 한 번 정도야 괜찮겠지. 괜찮겠지 한 번 정도야.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한 번 부정부패에 발을 들이놓게 되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처음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처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제가 교수님들 서울대학교 생활하시면서 꽃길만 걸으시라고 제가 꽃길을 준비했습니다. 박수는 안 치셔도 되고요. 제가 박수 받으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꽃길을 준비했는데요. 아무쪼록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또 청렴을 실천하시는 청렴의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서울대학교에서 보다 미래를 위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자, 청렴의 첫 단추가 무엇이냐? 그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청탁금지법인데요. 이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총 5개의 장과 24개의 종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소한 4시간 해야 합니다. 4시간. 그런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청탁금지법의 핵심 내용 중에서 5조 부정청탁금지, 8조 금품 등 수수금지, 그 다음에 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 이 3가지 중에서 교수님들께 실질적으로 해당이 많이 되는, 그리고 1년에 신고 건수가 한 10,000건 이상 되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수 제한, 이거 딱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은 방송국 TV 뉴스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을 하고요. 영화에서 가져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청렴한 세상입니까? 이게 평등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공정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썩었죠.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형사 피해자가 오히려 경찰을 폭행하고도 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경찰서장에게 접대와 향응, 금품 등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있어 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세상이 부패한 세상입니다. 이런 부패한 세상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고요. 또 법을 지키면 나만 손해를 본다는 기회주의 풍조가 양산됨으로써 사회통합이 저해가 되죠. 이런 세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재. 교수님들이 특강이나 외부 강의 등을 신고하고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고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신고하고 나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외부 강의 등이 무엇이냐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외부 강의 등이 무엇이냐? 외부 강의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 사실상의 연장점을 통하여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호 등을 외부 강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것은 모두 외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1년에 10,000건 이상 친구가 10,000건 이상 들어오고요. 공휴일 빼고 매일 한 40건 정도, 40건 정도가 외부 강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외부 강의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하셔야 돼요. 꼭 사례금만 받는 걸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하셔야 되고요. 또 사전 신고 원칙입니다. 만약에 사전 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마친 후에 2일 이내에 사후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사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시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참고사항인데요. 청탁금지법이 최근에 개정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26일자로 개정 공포되었고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해당 부서에서 아마 단과대학으로 최종 시행령이라든가 행동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요. 변경이 되면 공문이 나갈 건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요. 현재는 사례금을 받지 않아도 신고하셔야 되고 사전 신고 원칙이 있는데요. 5월 27일부터는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신고가 없어지고요.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시는 걸로 바뀌는 참고로 마시고 현재 기준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시행령하고 행동강령이 입법 예고되었고 지금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종 아마 5월 27일자로 청탁금지법하고 같이 아마 시행될 겁니다. 그때 단과대학으로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교수님 강의 나가시면 사례금 받으시잖아요. 사례금 상한이 어떻게 되냐? 각급 학교 교직원하고 언론사 임직원, 교수님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시간당 100만원, 시간당 100만원,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1시간에 100만원, 2시간에 200만원, 5시간에 500만원, 10시간에 1000만원. 체력이 되시면 10시간 하시고, 홍삼 좀 드시고, 그죠? 체력이 되시면 10시간 하시고, 1000만원 받으셔도 돼요. 그런데 공무원이나 공직요원, 임직원은 시간당 40만원, 최고 60만원. 1시간에 40만원, 2시간 60만원, 5시간, 10시간 돼도 60만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시간당 100만원, 총액 한도 넘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외국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가고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에서 요청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주는 금액을 받으시면 돼요. 상한액이 없습니다. 1시간에 200만원 주면 200만원 받으셔도 되고요. 300만원 주면 300만원 받으셔도 됩니다. 자, 외부 강의 신고 방법, 신고를 어떻게 하시냐. 교수님이 이제 3월 1일자로 정식 임명이 되시면 아마 시스템이나 각종 그 권한을 부여받으실 겁니다. 부여받으면 그때 서울대학교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포털 마이스누 학사 정보 시스템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위반했을 경우는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 자, 외부 강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아요. 징계 처분. 그리고 초과 사례금 1시간에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더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근데 과태료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플러스 징계. 징계는 필수로 따라옵니다. 징계 외에 과태료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사례 한번 보겠는데요. 외부 강의 사례금은 세전일까요? 세후일까요? 세전 기준입니다. 세전. 자, 그리고 기관장 등의 환영사, 축사, 주례는 외부 강의 등에 해당되나요? 교수님 같은 경우 혹시 뭐 제자들이 주례 축사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뭐 출판 기념회 이런데 환영사나 축사에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셔도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외부 강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식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강의를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셔가지고 주례사, 주례비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외부 강의로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신문 잡지나 저널에서 요청 없이 공모에 교수님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청이 없이 공모에 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청이 왔을 경우에, 요청이 와서 논문 기고나 했을 경우에는 외부 강의로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 실제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공직자가 총 14회에 걸쳐 1,070만 원의 초과 사례금을 받고 신고도 안 하고 반환도 안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과태료가 얼마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70만 원에서 500만 원 과태료 내고 나니까 570만 원 남았네요. 와, 남는 장사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계는 필수로 가거든요. 자체기관에서 징계를 받으면 포상이나 승진 그리고 각종 성과 상해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절대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서울대학교 사례인데요. 교수님이 2018년 1월 달에 외부 기관에서 1시간 특강을 하시고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고도 안 하고 갔어요. 신고도 안 하면 저희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꼭 누군가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내부든 외부든. 주로 가까이에 있으신 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누군가가 신고를 해요.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내 외부에서 신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강의를 나갔던 이 기관이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되어서 작년 8월 달에 우리 학교로 통보가 온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교수님이 2018년 1월 달에는 재직 중에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퇴직을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요. 교수님께 연락드리고 초과 사례금만 환체가 그쪽 기관으로 반환하고 종결을 지었던 사건입니다. 자, 제가 말을 좀 빨리 해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빨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수 제한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혹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없으시면 혹시 근무하시면서 어떤 사례가 생기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해당 부서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의 피해자는 교수님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신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듯이 청렴을 실천하시는 교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